님 말씀보다 이 기반 시설에 관한 국토부 장관 말씀이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춘천에 오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요. 한 번도 강원도를 일 때문에 온 적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늘 강원도는 이렇게 놀러 가는 곳이고 여행 가는 곳으로만 생각이 들다가 오늘 이제 용산에서 제가 철도 타고 왔거든요. 왔는데 그 철도 역사도 너무 작고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앞에 호수가 있더라고요. 철도역 앞에. 그래서 잠깐 들렸다가 왔는데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정말 경치가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생각하는 우리 강원도의 어떤 SOC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길게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균형 성장의 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5극 3특입니다. 근데 우리 강원도는 그 3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또 전라북도, 또 제주도 해서 이 3특인데요. 이 3특은 주변과 연계를 잘 강화하고 또 생활권을 확장해서 뭔가 지역 강점을 잘 고려한 그런 좀 지역만의 특화된 성장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좀 살펴보니까 강원도는 두 가지의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우리 문체부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뭐 천혜의 그 멋진 자연 경관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원주와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과 인접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좋은 점이 아닌가. 그 두 가지의 장점을 잘 살려서 뭔가 지역 발전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태백산맥이 이제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 동해안 쪽은 아무래도 교통이 복잡하면서 자꾸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점도 있고 또 아까도 나왔지만 그 휴전선 근방의 어떤 지역은 계속 인구가 유입이 안 되고 줄어들고 있고 자꾸 낙후하는 그런 좀 문제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강원도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를 좀 발전시키려면 우리 국토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첫 번째로는 수도권 또 강원도 내륙 동해안 이렇게 이어지는 곳에 뭔가 이 교통망을 잘 만들어서 청정 이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시 우리 장관님 말처럼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촘촘한 교통망을 잘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 이 혁신도시 사업을 해가지고 가장 그래도 성과가 있는 곳이 원주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또 바이오 이런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국가 첨단 산업단지 등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교통망하고 연계한다면 좀 더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로는 좀 너무 이런 어떤 중심적인 것만 진행하게 되면 그러니도 굉장히 인구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소외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정주 여건들을 개선해서 그래도 인구가 유입돼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교통 인프라 확충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 강릉선은 너무나 호응이 좋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300만 정도가 넘어가 가지고 이제 이걸 좀 늘려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동해에서 오는 포항 삼척도 뭐 100만 명을 뭐 넘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 발전돼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또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고속도로가 이제 고속철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좀 연장해서 속초까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죠. 그걸 빨리 완공하게 되면 이제 우리 강원도 북쪽까지도 철도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강릉선 이 KTX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가장 활성화된 그런 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강릉선이 오게 되는 이 과정에 그 한 구간이 이 선로가 그 95%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렇게 확장되거나 다른 곳이 이렇게 좀 확장되지 않으면 강릉선 그 자체를 확장하는 게 어려워서 선로를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방법이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차 2개 달고 다니는 거 보셨죠? 예. 그래서 기차가 하나 오는 게 아니라 기차가 한꺼번에 올 때 2개가 올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어서 올해는 그 서울 강릉선이 4회 정도 늘어날 것 같고요. 내년까지 해서 더 4회를 증편하는 식으로 어쨌든 가능한 많은 방법을 총 모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제 아까 수도권과 가까운 이 원주와 춘천이 뭔가 수도권과 가깝다는 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GTX 들어보셨죠? 예, 그 GTX가 춘천과 원주까지 오게 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수도권 내에서도 이 GTX가 좀 생각만큼 빨리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GTX가 춘천과 원주에까지만 올 수만 있다면 저는 상당한 강원도에 큰 변화가 올 수 있고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수도권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은 미어 터져서 걱정이고 지방은 뭐 남아 도는 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권과 인접한 춘천과 원주가 그런 수도권 인구 분산에 역할을 한다면 저는 꼭 먹기 또 알 먹기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는 재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에서 할 것이냐에 대한 재정 책임의 문제도 현재 우리한테는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 시대의 속도를 1.5 배속으로 해주세요. 네. 이분이 전북 분이신데. 네? 제가 대통령님한테 말 좀 빨리 해달라고 하도 지적을 많이 받아서요. 예. 그럼 이제 부차적으로 용문 홍천 철도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원 내륙의 고속도로 또 영월 삼척 고속도로 이런 내륙의 교통망도 확충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저는 이거 고민하면서 원주와 춘천 철도를 만드는 게 거의 마지막 그 강원도의 교통망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울러서 우리 강원도의 철도망, 교통망을 잘 이어서 철도와 지역 관광지, 또 맛집, 숙박 이런 것들을 좀 패키지화한다면 철도와 연결된 많은 관광 상품도 개발될 수 있겠다. 우리 문체부 장관님과 적극 협력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도시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춘천 지역, 원주 지역, 또 강릉 지역 이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이 주요 거점 도시가 이제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들을 발전시켜서 해내면 이제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춘천은 수자원과 IT, 바이오, 데이터 센터가 결합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뭔가 지속 성장을 위한 그런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나오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거에 국가 산단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패턴을 바꿔서 기업 니네가 필요한 땅이 있으면 개발해봐 우리가 도와주겠어 이렇게 바꾸는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뭔가 도시에서 자기 일들을 기업들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게 이제 기업 혁신 파크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현재 원주와 춘천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원주는 이 의료 헬스케어 이걸로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 강릉은 천연물 바이오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강릉 나름의 지역 발전의 산업을 만들어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지금 법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적극 협력해서 소위 은퇴자 마을 또 귀농하시는 분들을 뭔가 좀 특화된 산업과 결부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 강원도가 거기에 가장 적격의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타운하우스 이런 다양한 주거 시설하고 문화체육의 어떤 인프라가 결합된 그런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0월에 강릉에서 ITS 세계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매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요. 우리 국토부가 앞장서고 또 우리 문체부와 함께 ITS 세계 총회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숨 막히죠? 우리 국방부 장관님은 참고해서 네, 대통령님께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문체부 국토부 발표 내용에 이어서 우리 도민 여러분의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국방부 장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에서 기회로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방부 장관 남경입니다. 얼마나 풀어질지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헬기에서 이 하늘에서 춘천을 내려다 보니까 마치 수채화를 뿌려놓은 듯 아주 아름답고 아주 감동적이고 정말 이루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감동이 물결쳤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 두 분의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오늘 상당히 그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숙제를 많이 안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강원도는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으로서 또 주민들께서 그동안 겪으신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의 제약이 많다는 것도 우리 국방부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민군 상생협의체 또 우리 강원도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무조건 지자체에다 위탁 사업을 하면 안 되냐라는 그런 것부터 했는데 작전성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무조건 지자체에다 위탁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협의 위탁을 좀 하겠다 이런 역제안도 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우상호 수석이나 우리 송기현 의원, 허영 의원께서 엄청 저한테 압력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 더 과감히 시원시원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생활의 불편 또 사회 경제적 불이익 이런 것들을 해결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신 만큼 우리 국방부도 그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국방부가 여의도에 88배 정도 약 3만 7천 평 정도 여러 가지 규제 완화하고 여러 가지 보안 조치를 해제를 한 지금까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상황과 여러 가지 발맞춰서 더욱더 과감히 규제 완화를 좀 풀어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도지사께서도 강원도 내 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의를 해주셨고 이제 각 지자체와 또 관할 군부대와 함께 상생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사실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지자체에서 협의가 않더라도 일테면은 양구군의 을지 전망대랄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서 화천군의 양구군의 여러 가지 재정 기여도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군 상생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마 오늘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사실 DMZ 상상에서의 그 민통선의 북쪽 방향으로 좀 완화해달라는 얘기도 아마 오늘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대 상황에 맞게 예전에는 뭐 70년대에는 27km 또 뭐 20km 또 15km, 10km 지금 현재는 10km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좀 더욱더 그동안에 제약받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 영농할 때도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안대리 그 비행장 주변의 인허가 그 권한 자체를 지금 지자체에다 이탁해서 지역 개발에 더욱더 신속하고 빠르게 이렇게 하도록 지금 진행을 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민통성 이북 지역에 대해서 사실 이 영농할 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FID라는 것을 해서 했는데 이것도 사실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이 또 관광객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자체에 접수를 하면은 웹을 깔아서 언제 어느 방향으로 예전에는 동쪽으로 나오면 동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동쪽으로 나와서 북쪽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주민 편입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구현하겠다. 아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것도 지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과감히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좋아요.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군과 화천에 좀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 군과 지자체가 지금 이 물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제 상당히 액수가 지금 뭐